테슬라 전체 시총의 10%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1시간. 우리나라 K 증시의 가장 많은 패턴이 뭐냐면 오늘 은갈치시네요. 네, 힘을 밝게 좀 내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근데 저 그래도 선생님 말대로 해서 이번 주 16,000원. 원래 사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충 수업의 개념으로 이 사진의 의미가 뭐일 것 같아요? 서핑. 정보의 바다를 활용해. 그치. 아유, 서핑이 뭐예요? 자, 정보의 바다. 제가 오늘 이 이미지를 메인으로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했었던 15년 전에, 17년 전에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 중에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뭐가 있냐? 인터넷의 발달. 그러다 보니 정보를 받아내는 양 그리고 속도가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웬만히 쓸모 있는 정보들은 주식 레포트가 전부였어요. 근데 요새는 이 레포트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튜브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말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요새는 거의 다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좀 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 과거에는 정말 공신력 있는 분들의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료 플로우만 쭉 훑으면 됐었어요.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른 것도 조심해야 될 게 많지만 이렇게 정보의 바다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주식시장에 떠도는 뉴스, 소식들을 조금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하죠? 돈을 벌자. 이 수익 돈 벌려고 모은 거잖아요. 네. 그 돈은 뭘로 벌어야 돼요? 돈으로. 돈으로 벌어야 되죠. 네. 그 돈으로 뭘 사야 돼요? 돈이요. 아니지. 아니지. 돈을 사긴 좀 그렇지. 사람? 그렇지. 나를 샀지.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주식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 종목군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를 먼저 좀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자, 주린이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핀즈맵이라고 치면 어젯밤 미국 증시가 어떤 형식으로 흘러갔는지를 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빨간 건 뭐예요? 상승이죠. 미국이 빨간 건 스타벅스 색깔입니다. 초록색. 이 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래도 시총상의 대형주가 조금 엇갈리죠. 엔비디아는 약하지만 애플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하지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은 올랐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 그래, 지수는 오늘 재미없겠다.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력을 많이 주는 대형주들은 오늘 참 재미가 없겠구나. 그런데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좋을까? 전기차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2차 전지 전기차가 오늘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 드릴게요. 테슬라는 어느 나라 주식이다? 미국 주식인데 거의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테슬라 전체 시총의 10%를 어디에서 갖고 있느냐? 한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우리한테 잘해줘야 돼. 일론 머스크의 영상 편지 하나. 웰컴 투 여의도. 오케이. 아침부터 뉴스가 반도체, 신재생, 2차 전지, 비대면,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주 이런 게 아무리 나와도 전일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와 강했던 기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전기차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겠어요. 하지만
먼저 기준을 잡고 내가 우리나라 시장을 준비를 한다면 아무래도 100가지 뉴스 중에 10가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저라고 이게 처음부터 보기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업이고 얘네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코딱지만 얘는 뭘고 쟤는 뭘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날 시장에 어떤 길을 이미 쫙 알려주는데 우리는 괜히 저 새끼를 가서 저쪽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보다 보니까 힘든 거더라. 우리 주혜님과 주칠님은 뭐부터? 큰 길부터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시총 큰 기업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섹터는 그날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흐름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온다. 왜냐면 미국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끝납니다. 그럼 6시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지도를 출근길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 하나 못 볼까요? 미국 증시가 강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3시간 뒤에 열릴 우리나라는 뭐다? 강할 확률이 높은 거죠. 아시아 증시는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증시와 일본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10시 15분부터 10시 반에는 중국 상해 증시와 홍콩 증시가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통 점심때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힘들다라기보단 거의 변동성이 없죠. 이유가 뭘까요? 밥 먹으러 가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중국은 브레이크 타이밍이 있다. 1시부터 2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 것도 나중에는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큰 틀을 한번 보자고. 새벽 6시에 미국 증시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열리는 아시아 증시는 당연히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 초반 1시간만 반짝하고 멈추는 이유는 뭐다? 다 중국을 보니까. 우리나라 장은 오전 1시간과 장 전 1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장 초반에 전일 미국 증시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신 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장 초반 1시간에 많이 몰려 있다. 그러니까 장 초반 1시간이 딱 지나면 거짓말같이 시장이 약간 흐름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보느냐? 중국 증시가 좋을 거냐? 중국 증시가 나쁠 거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1시, 2시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장 전 1시간이 또 바빠지느냐? 오늘 미국 증시 좋은 거 이제 끝났잖아. 내일 좋을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서 살 거냐 말 거냐를 또 장 후반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나라 K 증시의 가장 많은 패턴이 뭐냐면 정강 후약. 사실 실제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장 끝나기 전 1시간, 이때 많이 이용해요.